저는 남해 읍이 지금 고현에서 남해 읍으로 옮겨온 지가 580년 되었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남해 읍이 어떻게 해서 고현변에서 남해 읍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남해 읍에 어떤 배경으로 남해 읍의 그 읍지를 남해로 옮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남해 읍이 봉황풍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봉황풍수가 이 봉황풍수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남해 읍의 발전에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해서 한번 해볼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 연행은 우선 신문왕 때 전야산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갱덕왕 때 남해군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의 현종 때 남해현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공민왕 7년에 외국의 침입으로 남해현을 없애고 대하천 부곡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46년간 남해현은 존속을 하지 못하고 태종 4년에 남해현을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태종 14년 하동과 합쳐 하남현이 되고 태종 15년 금양 부곡과 합쳐서 해양현이 됩니다. 그리고 태종 17년에 다시 남해가 독립해서 남해현으로 바뀝니다. 그 이후에 세종대왕 1년에 곤맹과 합쳐서 곤남군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 19년에 남해현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세종 1년에 곤맹과 합해가지고 곤남군이 되는 것은 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태식을 사천은사, 지금의 사천은사인 곤맹에다가 태식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곤맹이 진주에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남해를 흡수해서 곤남군이 됩니다. 주가 곤맹이 되고 남해가 속hen으로 곤남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종 32년에 드디어 남해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한제국 시절 흥선에 지금 창선을 병합해가지고 현재 남해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해의 이제 치소, 읍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신문왕 10년에 전야산군 남해 최초의 행정구역을 고현면에 설치를 합니다. 그 뒤 고려 공민왕 때 아까 남해를 변하고 대하천 부곡으로 갔다고 했죠. 그 대하천 부곡이 지금 북천입니다. 북천, 하동 북천. 그걸로 남해가 옮겨가고 다음에 이 앞부분 라인은 좀 끄시면 돼요. 불을 저기 잘 안 보이죠? 잘 보인다.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태종 4년에 남해현을 복구를 하고 고현면에 고현성을 축성을 합니다. 지금 성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 21년 1439년에 지금의 이 남해읍 지역으로 남해읍을 옮기게 된 겁니다. 남해읍을 언제 옮기느냐가 우리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세종 19년에 남해군이 정비가 되고 나서 2년 뒤인 세종 21년에 옮겼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이전에 이제 치소는 침략에, 적의 침략에 대비해가지고 조방과 방어에 유리한 구릉지에, 성산성이 구릉지에 있죠. 구릉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 이후, 태종 이후에 보면은 외부가 팽전됨으로써 정규 여건이 조금 팽지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서 풍수의 요건을 보게 됩니다. 풍수는 내롱과 장풍, 덕수를 보는데 남해의 풍수는 진산이 망운산, 주산이 봉강산, 안산인 이 남산을 두고 비봉 기소형, 봉황이 날아오는 행국으로
이렇게 남의 업을 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뒤에 좀 보시고요.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고현면에 성산성을 먼저 설치를 했다고 했죠. 고현 지역은 전라산군 시절부터 세종 21년까지 749년간 남해의 업지로서 있었습니다. 아까 업을 옮긴 지가 이제 580년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고현이 남해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산들이 있고 강진반과 가는포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바다가 젖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현면에 보면 이런 성가와 이런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설만대장님 판각지, 이순신, 정기장군, 그 다음에 항토문화로서 뭐 매구, 그 다음에 집들이, 분노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활발하게 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동 지도에 보면은 여기 성산성에서 남해 읍성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왔다고 했죠. 성산성은 보시다시피 좁고 구릉에 위치하고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 행정이 좀 정비가 되고 나서 이렇게 남해읍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그 남해 읍성은 본래 하금현 산성에 있었다. 경상도 속찬 지리지에 이렇게 나오고 기민연에 죽산 1호 1회 했다. 1439년 세종 21년에 죽산이 그때 당시 남해 일대가 죽산으로 불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신전동북 여지승남 정이호 기문이라는 이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해 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해 읍성이 지금 임금이 저기한 4년 만에 인덕수 구라랑 만호 대방진 만호입니다. 삼천포 시장이 남해 군수를 개입했다. 그로부터 이제 뭐 정비가 잘 돼서 성을 쌓았는데 최유갱한테 알려서 성을 쌓았다. 최유갱은 북한산 그러니까 한양성을 쌓고 땅대문을 지을 때 감력을 하신 분이 유명한 토목 전문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임금 5월 맹주는 통령입니다. 임금 5월 5개 마을 사람을 동원해서 견고하게 성을 쌓았다. 그 다음 정의호 기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읍성은 석축인데 이건 정의호 기문 바로 위에 줄에 있습니다. 신정국 여지성남에 이 글이 나오고 요 밑에 이제 정의호가 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 현재의 읍성을 설명하는 거고 정의호 기문은 고현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고현성도 그 당시 읍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 군지, 현지, 뭐 우리 그 멘지나 여러 기록들에 요 두 개를 그냥 섞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정의호 기문에 나온 읍성은 성산성을 설명하는 것인데 현재 남해 읍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의호라는 분은 고려말과 조선 초의 문신인데 이분이 143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최유경이라는 분은 아까 한양성과 숭례문을 축조 감정을 했던 토목 전문가라고 했죠. 이분은 조선의 개국 공신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14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의호 기문에 나오는 읍성이 고현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죽산 1호일에 했다는 1439년 이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다 돌아가신 분이 남해 읍성을 쌓고 글을 남길 리가 없죠. 그래서 정의호 기문에 나오는 읍성은 고현성을 이야기하는 기문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 정의호 기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현 외딴 성 가운데 성을 쌓았다. 백성들이 옛날 사던 곳을 생각하였다. 구토와 고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현이 그 당시에는 고현이라는 지명이 없었어요. 고현 성산이 업인데 거기를 고현이라고 옛날에 hen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지금의 고현은 옛날에 hen이 있어서 고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거기가 읍인데 그래서 이 고현은 구토, 백보을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대하천 부곡에 가서 쫓겨서 살다가 백보을이 그리워서 옛날 땅이 그리워서 백성들이 돌아오고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삼봉산에서 바라보는 고현면 일대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거는 이제 본면과 남해가 합쳐져 있을 때 잠깐 기간에 본남 군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산은 구등산이고 맹산이 금산과 망산이 있다. 구등산은 부두산을 이야기해요. 북쪽에 있던 부두산 지금 설치 쪽에 있죠. 그래서 고현에 있는 산 이름이 목두는 사슴머리, 사악은 학, 삼봉은 봉황, 망우는 구름, 부두는 망우는 지금 읍에 그렇지 있지만 부두는 거북머리. 이렇게 상스러운 동물의 상징으로 산 이름을 지어가지고 미비한 풍수적 입지를 보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고현성에서 대하천 부곡으로 갔다고 했죠. 남해 군이. 이 대하천 부곡에 이게 고려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민왕 7년에 외야의 땅을 잃고 진주의 선천에 야차하였다. 임시로 거차하였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정 동국여지 성남에도 남해에는 참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외국의 소굴이 된 지가 46년이었다. 남해가 뺏겼다는 거죠. 46년간 남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곡민이 되는 거죠. 부곡. 대하천 부곡에 남해인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부곡은 항소 부곡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천민 집단에 가까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양인이지만 양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이게 이맹산이라는 곳이 북천에서 남해에서 북천을 넘어가는 꼭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 가면 이맹산 석불사장에 말굴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거기는 상당히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래서 여기 산이 이맹산의 산 이름이 전야산, 윤산, 화전산, 해양전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남해 이름하고 똑같죠. 이런 인용은 팔반대정리가 남해라는 이분이 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대하천 부곡에 살고 있을 때 정지 장군이 외선을 대파합니다. 그래서 남해현이 회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가릉포 대첩이 유명한 이유가 남해를 다시 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왜군이 전력을 다 휩쓸고 고르고래. 그런데 이성계, 최무선, 최영, 정지 유명한 장군 박이 이런 분들이 왜군을 선별을 합니다. 이성계가 1380년 운봉 남원 인을에서 항산 대첩을 해서 일군을 대파하죠. 이성계가 이rak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돼서 나중에 조선을 깨고 갈 이 계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세와 최무선이 직포대첩 전 세계 최초의 한포 해전을 승리를 이끌죠. 이후에 정지가 최무선의 하포를 가지고 가릉포에서 왜군을 대파합니다. 실질적 세계 최초의 한포 제대로 된 승전은 가릉포 대첩입니다. 그래서 전쟁사나 고려 전쟁의 세계 해전사에서 가릉포 대첩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외구가 힘을 못 쓰니까 박이가 서시만까지 토벌을 하게 됩니다. 남해가 이제 회복되죠. 회종 4년에 정지 장군의 힘을 입어서 남해가 회복됩니다. 그때 아까 정의호 기문에 구라랑 마로 인덕수가 원성을 축성했다. 성산성은 포곡식 계곡을 안고 있고 깃털이 있고 성이 좁아서 불편했기 때문에 남해으로 오게 되는데 당시에 팽산행과 남포행이 남해행의 속행이었는데 이게 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 억지를 중심부 쪽인 남해으로 이전해야 될 행정적 필요성도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해으로 오게 되는데 남해 읍성은 거의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2876척으로 아까 1700척보다 훨씬 전책이 더 크죠. 그리고 이런 지도에 남해 흑성에 대한 그림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남해 고지도입니다. 현재 아천문화관에 있다가 아천문화관이 문을 닫고 남해 군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해 읍성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한교에서 북문으로 들어가지고 쫙이 사거리고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소도가 세습이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이러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해관이라는 이 백사는 남해읍 사무소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암행의사라 어떤 이막순이가 와서 시를 남겨놓은 이 해판이 지금 남해구청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남해가 참 살기 좋은 곳이고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릉도원은 딴 데 찾지 마라.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남해 읍성의 상황입니다. 여기 북문으로 딱 들어오면은 여기 백사 있습니다. 백사가 이 건물이 백사인가 청해가 주변무 쭉 사거리에 장시 여기가 지금 현재 사거리 정도입니다. 사거리고 이렇게 이제 군청 쪽으로 쭉 가면은 남해 초등학교가 현 군청 자리에 이 벤청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청사가 이 서문은 요 서문을 딱 통과하면 지금 밖에는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 홍반 쪽인가 뭐 거기가 여기 딱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문은 다른 문은 중간에 있는데 서문은 약간 앞쪽으로 있죠. 군청이 있기 때문에 군청 느끼나무가 지금 비슷합니다. 생긴 게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려놨어요. 우물이 있고 여기도 우물이 있고 여기도 우물이 있습니다. 실제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해 북문이 경찰서 부근 정도 됐다고 하고요. 여기 사거리고 이렇게 쭉 빠져나오면은 지금 해양하원 뒤에 보면 무슨 떡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남문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걸 이제 남해읍을 설치할 때 이 지도에 보면은 봉강산에 이런 이제 봉강산과 남산에 이런 이제 재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소에는 이런 이제 선소가 뱅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남해읍을 지키는 수분이 선소에 전선과 뱅선은 무장선이고 대사후선은 사후선은 비무장선으로 척구선입니다. 이게 적의 상황을 정찰하는 정찰선이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책에 보면 이 사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 일자 한 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고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군청을 배축하고 지금도 선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뒷모습을 보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문석 씨 같은데 근데 이때 여기 동쪽 성곽 발굴을 2008년대 할 때 지금 이게 땅속에 뒷밭이 묻혀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있고 아까 커피숍 있는 쪽이라서 문천 회의실 뒷백입니다. 이 나무도 그대로 지금 버티나고 있고 여기를 발굴하면 이게 서문지가 그대로 지금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읍을 옮길 때 행지선으로 풍수적 요인을 중요시했다. 세종 21년에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인권을 혁신하기 계획도시로 읍성을 만들었다. 자, 이 읍성을 만들 때 봉황 테마로 만들었습니다. 봉황이 나타나면 천하가 안녕하고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안 안고 대나무 열매 죽실만 먹으면 예천에 단물만 먹는다. 이렇게 전설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남해읍의 풍수적인 아까 내롱과 덕수와 장풍을 얘기했는데 진사는 이렇게 마운산에서 봉강산으로 덕수는 봉천하고 팽천 그 다음에 청룡수는 북변천입니다. 북변천이 강지방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만나죠. 이 봉천과 지금 유명한 건 바로 뒤에 다리 밑에서 빈천과 봉천이 만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백호수들이 잘 배치되어 있고요. 장풍은 왕우산, 봉강산, 남산, 자청룡은 봉령산에서 선소로 이어지고 간대봉에서 장군봉, 그 다음에
그 강풍 뒤에 있는 호수산으로 우백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백호는 잘 빠졌는데 자측용이 좀 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 그래서 자측용이 허한 걸 비보 풍수로 동북 방향에 버드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림이라고, 지금 현재도 유림동이라고 하죠. 선비 유자가 아니고 버드나무 유자입니다. 여기가 유림동이 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남해 문화센터 쪽이 우리 있는 쪽이죠. 문화 쪽에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 남산에는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기능을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아까 봉황이 돌아오는 행위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봉강산입니다. 여기 맞은편 문화뒤산이 봉영산, 앞산이, 그 다음에 여 사이가 봉황대, 이 하천이 봉천, 그 다음에 이 일대가 대매, 요 뒤가 우동백입니다. 그리고 깍고기가 봉황곡의 봉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도 이렇게 다 쓰여 있습니다. 이게 오직 봉황은 대열매만 먹고 오동나무에만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봉황으로 자꾸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해 봉황 관련된 지명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이후에 만든 지명들입니다. 봉전이 있고 봉성이, 세방이라는 봉성이, 봉내 아파트, 지금 새로 만든 아파트 봉내, 그 다음에 설천에는 봉우, 비란은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한글에서 왔다고 합니다. 비란, 남새가 지금 봉황이거든요. 봉하, 성동 봉화마을이고 용문사에 봉서루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 조각들이 있고 봉곡에는 봉황산과 봉황사가 있습니다. 고현에 하방사에 이렇게 있고 상봉산, 봉황은 오동나무만 내린다고 했죠. 봉맹제, 봉황이 우는 정작 이런 것들이 오시게 지금 오고 계시고, 봉곡에 지금 예군 훈련장에 총을 쏘고 우리 봉강산에서 활을 쏩니다. 봉황한테는 안 좋겠죠. 그런데 또 풍수적 입장에서 보면은 위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오곡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봉황에. 그 다음에 이 봉서루죠. 용문사 이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용문사 지국청항의 머리 부분에 봉황 양식이 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천항에. 그 다음에 목조 시황상에도 봉황 팔걸이 이게 다 봉황 조각입니다. 여기 전부 다. 그 다음에 하방사 원패라고 있는데 여기 봉황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봉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소원이라는, 이거는 앞번에 제가 발표할 때 얘기를 했는데, 봉황이 미소 짓는 집이라고 이런 선사가 남해 12년 있으면서 중편 조동호이라는 책을 썼던 집입니다. 봉황이 묻는 집. 그래서 이 쭉 보면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차산 선소 일대가 중편 조동호이를 편성한 봉소원과 결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적으로 봉황 얘기가 진주에는 비봉산이라고 있죠. 그 삼봉동, 봉곡동, 봉황동 전부 봉황입니다. 오죽광장 있고. 그래 진주에 이제 봉황이 혹시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이 동알자리를 해가지고 봉난대를 만들고 오죽광장도 만들고 남강변에 대나무 숲을 조성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화산도 오동나무 꽃절입니다. 동화사가 오동나무 동자이죠. 꽃화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 봉서루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봉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봉황문이라고 아예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일주문에는 보통 산하고 절 이름만 있는데 망운산, 마하방사 이렇게 있는데 봉황문까지로 봉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세원에도 이 봉황 대봉대에 앉아서 봉황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그 얘기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영주 수릉도 마찬가지, 구미선산도 마찬가지. 거기에 이제 사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봉자 들어가는 게 전부 이게 봉황이고, 경북의 성주, 예천에 나물만 먹는다고 그러죠. 여기 쭉 이런 데 다 전부 봉황 얘기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근데 봉황이라는 얘기가 오동나무에만 내린다고 했죠. 그 오동나무에 보면은 이런 이제 시가 있습니다. 백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받았더니 내심 기다려 일편명을 빈가지만 걸렸어. 봉황이 안 오는다는 거죠. 오동나무에 냈다 해서 오동나무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송강정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제 대중가요에서도 봉황이 많이 나옵니다.
배고동 심은 뜻은 배고동 심 난 님은지 모르리라. 이 이미자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 얘기가 재미난 얘기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영화 주제가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영화에 이제 높은 매스가치가 발견을 받아가 시골로 옵니다. 아리따운 처제를 하고 사귀다가 이제 한양으로 가죠. 발령 나가고 갔는데 이 처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애 한양 천리길을 애를 이제 얻고 그 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손은 이미 싸더라고 아는 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먹고 살기가 되니까 이제 어적이 됩니다. 산적이 됩니다. 아들이. 근데 이제 이 선비가 이제 커가지고 관찰사가 돼가 부임을 해요. 다른 곳으로. 근데 어적이 나타났어요. 막 난리 났죠.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영화로 만든 얘기들. 그래서 배고동 심은 뜻은 님은 모른다는 거죠. 여기 이제 김도영이 부른 노래 잘 알죠. 뭐 빠다따다따다 그 노래. 근데 거기도 봉황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늘 그냥 무너져비라 별도 다 쏟아져비라고 막 악담을 하죠 이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오동동탈의 이제 이게 항쟁자의 노래인데 6.25 이후에 마산 오동동의 주가의 민중들의 삶의 얘기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우리 이거 뒤에 별고양이 와일드 캐치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오동춘이 막 부르는 그 노래.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오동나무와 연관이 돼가 지금 여기는 오동추야 문화재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연의 오동님 우리 잘 알죠. 근데 이런 들도 있고 오동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도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백오동은 풀을 백자입니다. 다르죠. 백오동 나무 꽃도 다릅니다. 이거 많이 본 거죠. 이게 이제 11월의 하두에 해당하는 오동나무 꽃하고 오동나무 잎입니다. 이게 빨간 거는 쌍잎이죠. 요거는 이제 오동나무 강이라서 우리가 동강이라고 부릅니다. 오동나무 동자. 사람들이 발음을 잘못해서 문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봉황입니다. 봉황. 봉황이 오동나무에만 내린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참 좋아하는데. 자, 다음에 그래서 우리 민중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봉황의 얘기들, 오동나무 얘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오동마을이 그런 봉황의 얘기 속에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그게 오동숲을 조성하고 봉황과 오동나무 얘기를 만든 음악, 미술, 오동 노래들도 많고 그림도 많고 아까 뭐 재밌는 오락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성화시킨 문화마을을 한번 조성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대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나무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라고 하죠. 근데 풀과 나무로서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산윤선도의 오호가에 보면은 이게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라고 보죠. 현재 우리나라 산림청과 정부에서 대나무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면서 풀이라고 그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 속에는 그럼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부모에 대한 호도, 자식에 대한 사랑 얘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맹종지어는 많이 알려져 있죠. 어머님이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눈이 덮여 있습니다. 뭐 없으니까 울죠. 눈물이 떨어지는 것에 죽순이 났다. 그걸 먹였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그건 맹종죽이라고 죽순이 유명한 죽입니다. 그 죽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추는 대나무는 4월 5월에 그냥 죽순이 올라와서 그냥 쫙 크고 끝납니다. 1년 만에 모든 성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굵어지기만 합니다. 굵어지지도 않아요. 굵어지고 키는 다 끝나버리고 단단해지기만 합니다. 근데 봄에 그 속으로 오죽이 어머니 대나무가 죽순한테 영양을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다 시들어져 버려요. 봄에. 그 시기를 대나무의 가을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죠. 그 대나무 꽃이 피면은 나무리들은 죽는다고 하죠. 이 죽합니다. 그 다음에 죽실, 대나무 열매, 아까 봉황이 먹는 주식입니다. 봉황은 이것만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봉황식물로 우리가 밥도 해먹고 하는 백가, 대나무가 백가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 실록에도
죽실을 얘기해 봅니다. 이거 풍작이 돼갖고 굶어 죽는데 이걸 무슨 죽을 길이 못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삼국유사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다 대숲과 관련된 얘기죠.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숲으로 유명한 게 담양의 중록은 거제 맹종육, 울산 십리대숲, 일본의 남산 대숲 이런 게 있습니다. 태화강에는 국가 정원으로 이번에 순천만 다음으로 국가 정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백리대숲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담남 중록이고 거제 일본 태화강 십리대숲입니다. 지금 이 십리대숲이 이렇게 이제 백리대숲으로 성남사에서 울산 시내까지 다 이제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나무가 이렇게 좋다는 걸 울산은 그래서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봉천 뚝방과 우리는 축산이 바로 대매 아닙니까? 대매에서 잎에 매력질이 있는 대숲을 한번 조성해요. 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쁜 대도 많고 크지도 않은 것도 있고 이래요. 그 대나무 얘기도 만들고 소해성육산 대나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봉황 스토리텔링과 모티브 디자인입니다. 남의 읍을 봉황으로 건설된 객도시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봉황을 관련돼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남해 봉전에서 봉내를 거쳐 쭉 대숲고동나무 다 있죠. 그 다음에 봉황은 봉강산에 와서 봉황대에 앉는데 봉경산에도 맞이하고 죽산에 죽실국 목천에 물을 마시고 고동에 숲에 논다. 망우산에 봉성에 숨어지는 이 얘기를 한번 텔링을 해보자.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그 세방이라는 데서 봉황 세방인데 여기에 오동마을과 봉천마을에 수원지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남해민들은 전부 이 물을 먹고 삽니다. 지금 뭐 강경상순 들어오고 하지만 이걸로 다 계속 이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수원지가 있죠. 이 수원지 물을 봉황수라고 아예 네이밍을 하자는 거죠. 브랜드를 만들자. 그러니까 팔자는 거죠. 잎해메리지 봉강산, 봉경산에 테마공원을 만들고 이게 사령이라고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령공원 봉황마음은 좀 심심하니까 용, 거북, 기린도 전설적인 동물들을 가지고 막 이런 테마공원은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길도 만들고 분수대나 오동, 죽산, 유림동의 유림, 남산의 소나무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세종때 만들었던 거. 유림동에 지금 고목이 버드나무 3개가 지금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여기 남은 버스 저기 정류소인데 서쪽 가는 길, 여기 문암 가는 길인데 여기. 자주 다니는 길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고목이 4개. 버드나무 숲은 하얀 털이 날리는 게 단점입니다. 보면. 근데 쑥나무만 심으면 털이 안 날리는 걸 요즘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자. 그 마무리를 빨리빨리 지켰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오버됩니다. 그 오동마을제를 열어갖고 오동 노래수만 이건이 돼서 조금 이상적인 도시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유사를 만든 일회선사가 봉소원을 살았다는데 봉소원과 봉황내도 한번 건립을 해보자. 그리고 이 봉황 스토리를 만들고 갱감도 조성하고 이렇게 공예품, 캐릭터,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 봉황을 가지고 만들어보자. 세종대왕 이래 최대의 취소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청사를 확장하고 이전 안 하고 확장하고 신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해 도시대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요즘 행복 센터가 하나 더 짓고 북변천과 봉천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해 근간을 새로 취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0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남해의 취소 기능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역사 문화적 요소를 좀 반영을 해보자. 세종 당시 이전할 때 봉황풍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봉황 모티브의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을 해서 남해를 한번 만들어보자. 역사성과 상징성을 발굴하고 거기에 역사 문화적 객관 요소를 찾아보면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재성도 정립하고 나아가서 우리 공공건축 건청사라든지 무슨 건물들, 유해문화관 건물들을 디자인하는데도 봉황이라는 걸 한번 이어보자는 겁니다. 봉황은 상스러운 서상의 상징이자 전설의 길조입니다.
봉황과 남해읍의 얘기를 만들고 남해읍 역사성과 이 풍경이 맞는 상징성을 갖춘 남해읍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개장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공항을 모티브로 설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적 사업에도 공항은 디자인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공항 테마로 만들어지고 안에도 좀 공항의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5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공항이 머리털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해군의 중심부고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는 남해읍을 공항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얘기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해읍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들에 이런 것들을 이어가지고 디자인과 스토리를 이어서 남해군의 새로운 시대를 결정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윤 발표자의 남해읍의 봉황 스토리텔링과 디자인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제언에 대해서 박우정 선생님께서 보완하실 분이나 또는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연구소 학술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봉윤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윤 선생님의 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김봉윤 선생님께서 얼마나 남해군을 사랑하시고 남해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지 굉장한 열의와 정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읍성의 성곽이 지나가는 자리에 남해군 청사 신축과 남해초등학교 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읍성의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군청사 신축 공사에 읍성의 일부라도 복원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군청사하고 남해초등학교 신축 개축하는 자리 밑으로 읍성의 서쪽 성곽이 그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번에 학교 입지 청사 지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문화재 발굴 시물 조사를 하고 현재 이제 학교는 새로 신축을 진행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밑에 있는 유물들은 지금 발굴을 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놓은 상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청사 신축은 지금 현재 이제 공원 자리 부분에 설계서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 서쪽 서문지 자리는 그대로 이제 복원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이게 군청사가 이제 완전히 신축 허가를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서문지를 복원해가지고 서문 정도는 새롭게 복원을 했으면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 김봉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남해읍의 역사 문화적인 요소를 잘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남해군의 행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발표자께서도 남해군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하인재 군수님 비서실장으로 6년 정도 남해군에서
봉사하신 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런데 이런 논의에 대해서 남해 군의 반응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행정 이 자리에 이제 행정 관련돼 있는 분들은 지금 군의원 두 분하고 아마 나머지 분들은 잘 안 보이시는데 언론에서 충분하게 이 내용들을 전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 남의 업을 이제 봉황이라는 스토리와 디자인으로 한번 반영을 해서 이후에 남의 업을 새롭게 한번 조선을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뭐 우리끼리 앉아서 하지만은 결국 행정에서 이게 의견이 좀 제가 제언을 했던 거고 제안을 한 거고 행정에서 좀 받아들여야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이 꼭 이게 공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직에 있던 경험으로는 공무원들이 요즘은 이제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도 언론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군청이나 사무소를 찾아서 공무원들하고 더 깊은 토론들을 해서 이런 우리의 제언들이 꼭 실천이 되게끔 반영이 되게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행정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